간밤에 있었던 미국 뉴욕 증시의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주요국들을 살펴봤을 때 영국과 독일의 증시는 소폭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소폭으로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까크 지수가 0.36% 올랐고요. 나머지 증시도 소폭으로 오르는데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0.23%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4,3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장 중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다가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혼조세 그리고 소폭으로 오른 데 그친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긴축에 대한 경계 심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이 스페인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6월 FOMC의 결정에 대해 설명을 하며 FOMC 위원 대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최소 2차례 이상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리며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살펴보시면 0.32%로 마찬가지로 소폭 올랐습니다. 69.7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부분은 미국의 경제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잠정치였던 1.3% 그리고 다우존스의 예상치였던 1.4%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게 하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한 내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증시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발언과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호전 뉴스가 팽팽히 맞서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다우지수가 0.8%, S&P 500이 0.45%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01% 소폭 하락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중앙은행 컨퍼런스를 통해 FOMC 위원 대다수가 연말까지 금리를 2번 혹은 그 이상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전이라도 7월과 9월에 2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7월과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올해 남은 FOMC의 일정은 7월과 9월 그리고 11월과 12월 4차례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2%대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약해져 예상보다 견고한 경기 회복 기조 속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이 실리면서 오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돋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뉴스로 금융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에너지, 기초 소재, 부동산 등이 상승했고 반면 필수 소비재와 통신 서비스는 소폭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큰 폭 상승한 3.854%, 달러 인덱스 역시 0.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에 부합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재로 인해 다음 분기에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늘 4% 이상 하락했으며 증권사 키뱅크가 테마파크를 비롯해 여러 사업부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3분기와 4분기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월트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낮췄다는 소식에 오늘 디즈니의 주가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연방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수출과 소비자 지출, 정부 지출의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율 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은 확정치로 잠정치였던 1.3%보다 0.7%포인트 높았고 속보치였던 1.1%에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블룸버그 측은 소비와 고용이 성장률을 견인했다면서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 지출이 4.2% 증가해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3.8%를 상회한 점이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GDP 물가 지수는 4.1%로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시장 역시 여전히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6천 건이 감소한 23만 9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6만 5천 건을 하회했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74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9천 건이 줄어들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헤니안 CEO가 연방준비제도가 2025년까지 2%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장기 목표치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을 얻기 전에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2%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는 호재이지만 가벼운 경기 침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경기 침체가 2024년 상반기에 미국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의 예측은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미국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수준은 아주 미약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23개 미국의 대형은행 전부가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한 건전성 심사, 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데 따라 내일 거래 종료 후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늘 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2023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격점을 받았다면서 연준의 엄격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은행 23곳이 총 5,41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준이 요구하는 자본 조건인 최소 4.5%보다 2배가 넘는 자기 자본을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등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 5,410억 달러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부분이 1,0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이 1,200달러 이상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상무부의 5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의 상승이며 이어 5월의 개인 소비지출과 수입,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발표되고 미국 최대의 와인 유통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시장에서도 하락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매수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살펴볼 때는 이 수급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했을 것 같은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장중 내내 저가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매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섹터들 살펴보면서 어떠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주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41%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자체는 72,400원이었지만 장중에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일 시장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는 한때 73,4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주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1.6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만 6,2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장 초반에 더욱더 탄력이 컸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는 이 고점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장중에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전일 국내 시장에서는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된 거였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살펴보면 3분기에 매출 37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1억 달러가량 웃돌았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개선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특징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2,548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62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약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0.55% 상승한 55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외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LG화학이 0.3% 소폭 조정받은 가운데 삼성 SDI가 1.2%로 여기서 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861포인트에 형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도했던 섹터를 살펴보시면 반도체주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반도체주들 특히나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동진세미캠이 3.31%로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원익 IPS도 1.52%, TCK가 4.38%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2.72%, 심텍과 하나마이크론도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 밖에 보시면 나머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을 언급을 할 때 마이크론의 주가 그리고 마이크론의 호실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할 부분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4%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나타날지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마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섹터는 바로 UAM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호재 소식이 국내 증시에서까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강세를 기록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연방정부로부터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 비행 허가를 받아서 이 테스트 권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생산 라인에 구축됐던 이 최초의 eVTOL을 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가운데 이 에비에이션의 세 번째 본격적인 이 양산 프로토타입에서 발행했던 특별 감항 인증서를 받아서 향후에도 이 비행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의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는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내의 유무인 경량형 항공기 제조 및 개발 기업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상장 전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겹치게 되면서 격포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따라서 UAM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파이버프로였고요. 파이버프로가 29.94%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5,1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UAM 관련 종목들 기산텔레콤도 그렇고 모두 다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2년까지 드론과 로봇이 협업을 해서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제2차 드론 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UAM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